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현대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토론회가 열렸는데 개발을 원하는 쪽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쪽이 치열하게 부딪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2주가 넘어가면서 지역 경제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기아차 생산 차량 운반을 위해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유례 없이 심각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전남 일부 섬지역 주민들을 위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이 투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대 의견을 냈던 류사명 총경 징계를 앞두고 광주 전남 경찰 직장협의회가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일신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쪽과 보존과 공공성을 요구하는 측의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 부동산 개발업체 휴먼스 홀딩스는 지난달 18일 광주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화 복합 쇼핑몰 더 현대광주를 핵심 앵커 시설로 하는 등 해당 부지를 광주의 차세대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장 건축물의 원형 보존 등을 통해 역사성을 확보하고 학교와 공공시설 용지 등을 조성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 부지의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는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복합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하며 역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토론에 참여한 전남 일신방직 부지의 주민들은 주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데 기본 계획만 1년 반이 걸렸고 보존할 건물도 너무 많다며 광주에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요즘에 젊은이들, 20, 30대들은 노잼이라고 많이 말합니다. 노잼 도시를 탈출해서 매력적인 도시를 이루고 정치 경제적으로 폐쇄된 분위기를 많이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제안서는 공공성과 역사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인해 공장 건축물의 역사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협상 전제 조건 가운데 하나인 산업 건축 자산으로서의 의미를 실종했고 사업자가 제시한 공공기여 수준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너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역사공원 포함한 50% 내외는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최소한 부지 면적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전방 일신방직 개발 사업의 기본 방향을 총괄한 광주시 총괄건축사는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의 보존이라며 이제 막 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만큼 논의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반영하고 도시의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역시 역사성과 공공성, 지역성, 투명성 등 4가지 원칙을 가지고 6개월 안에 결론을 도출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방 일신방직 부지를 광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광주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조익문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조 내정자가 철도 관련이나 행정 경험이 없다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고 조 내정자는 시민단체와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경험 부족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한빛원전기가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과 전라북도 의회 등은 기자회견에서 대형 공극이 생긴 한빛 4호기가 안전하게 보수됐다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면서 안전성 검사를 다시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정비 중 공극이 발견돼 가동을 멈추고 있는 한빛 4호기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곧 재가동될 전망입니다.
심각한 가뭄과 함께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더불어서 생활 속 물절약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당진의 현재 가시거리 400m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고요.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11도 안팎으로 특히 낮 동안에 조금 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조가 타협점 없이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목포 신항으로 번호판 없는 수출용 차량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며 광주의 평동 출하장과 광주공항에 마련된 임시 적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개별 운송된 건 현재까지 18,000여 대입니다. 이곳 기아차 광주 공장 밖으로는 운전자들이 직접 차량을 옮기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하루 평균 1,800대에 이릅니다. 광주에서는 특히 생산된 신차를 옮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회의를 연 광주시가 내놓은 대책은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 노동자에 대해서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달라 정부에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와 달리 자동차 운반용 화물차는 안전운임제의 품목도 아니고 업무 개시 명령의 적절성을 두고 국제노동기구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먼저 요청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저희 노동자들하고 어떤 일말의 대화나 소통을 하려는 어떤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화물 운수 종사자들을 억압하려는 결국 광주시 계획은 하루가 안 돼 철회됐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요청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한 대책들 중 하나였고 수출용 신차를 목포 신항으로 옮기면 현재 있는 임시 적치장에 차량을 수용하는데 아직까지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가 임시적치장이 필요하면 비어있는 남평 활주로를 활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돼서 계속 적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남평 활주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따라 금호 타이어도 생산량을 70%로 줄였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부 간의 접점 없이 대치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차량 운반 화물차가 없어 개별 운송되는 신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에서 개별 운송 중이던 차량이 목포항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보다 1시간 앞서 광주 서구 기아차 2공장 주변 도로에서도 운송 차량이 일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목포 부주산에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 많지 않을 텐데요. 개장 당시 최대라던 스포츠 시설들이 자치단체의 무관심 속에 골칫거리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입니다. 입구부터 자물쇠가 잠겨있고 경기장 내부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자전거를 옮기는 삭도는 오래전에 가동을 멈췄고 코스 곳곳이 끊겨 있는가 하면 점포대 등 시설물은 망가져 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2005년 전국 최초로 만들었던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거의 폐허로 방치돼 있습니다. 개장 첫 해 전국 대회가 딱 한 번 열렸을 뿐 동호인만 가끔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악자전거 타는 동호인들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면서 거기를 이제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이렇게 방치 다시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암 월추산 자락에 자리한 실내 인공 암벽 등반 경기장입니다. 2003년 개장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 최고 시설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썰렁함 그 자체입니다. 경기장과 선수 대기실은 문이 굳게 닫혔고 인적도 끊겼습니다. 2015년 마지막 대회 이후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남백 경기장을 철거하고 캠핑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지만 수십억 원의 사업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이렇게 사업을 해서 일단 그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립할 때는 전국 최초, 최대 등 온갖 수식어를 붙였지만 지금은 애물단지로 전락한 스포츠 시설들.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전시성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가 경찰국 설치에 대해 경찰 내부 의견 수렴을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의 징계 결정을 앞두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 류 총경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당시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들은 주말 휴가를 내고 자리에 참석한 것이라며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중징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농어촌공사에 대해 재무 건전성 관리와 어촌 뉴딜 300 등 5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 광주국세청이 맡았던 농어촌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국세청이 지난 9월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 측은 전 정권의 알박기 인사로 찍힌 공공기관에 대해 사정기관이 사퇴 압박에 나선 정치 보복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 공사 현장 11m 높이에서 철골구조 조립 작업을 하던 63살 남성이 추락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추락 방지 안전줄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천 마리의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보관해온 밀렵꾼이 적발됐습니다. 영산강 환경청 등은 최근 장성군 일대에서 민관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단속한 결과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등 뱀 4,100여 마리와 오소리와 고라니 30여 마리 등 불법 포획된 동물을 냉동 보관해온 혐의로 밀렵꾼 1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례 없이 심각한 가뭄으로 전남 지역의 일부 섬 주민들은 마실 물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환경부가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이동식 해수 담수화 선박을 섬 지역에 긴급 투입했습니다.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항 앞바다에 1,800톤급 대형 선박이 정박해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선박인 드림즈호. 바닷물을 끌어올려 염분이 없는 물로 바꾸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을 이용하면 하루에 담수 300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주민 1,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드림즈호에서 생산된 식수들은 호스를 통해 대형 철부선에 실린 화물차로 옮겨지고 2시간여 항해 끝에 완도 소안도에 도착한 뒤 저수지를 채웁니다. 제한급수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희 이렇게 식당 하는 사람들은 물이 부족하면 제일 힘든 게 운영하는데 제일 힘드니까 많은 도움들이 외부에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환경부는 당초 소안도 인근에 해수 담수화 선박을 정박해 물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소안도의 수심이 낮다 보니 완도항에서 철부선으로 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30톤 정도 이렇게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는 극심한 가뭄으로 넙도는 1일급수 6일 단수, 소안도는 2일급수 5일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코로나19는 소외계층에게 더 가혹했습니다. 매 끼니가 부담인 독거노인과 같은 어르신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의지했던 무료 급식소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린 급식소에 이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무료 급식소가 1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어르신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 무료급식소가 문을 열기 약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30m 밖까지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날 모인 독거노인 등 어르신은 500명. 11시 정각이 되자 도시락과 생수, 과일 등이 담긴 음식 꾸러미가 차례로 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우리를 위해서 밥 여가 주고 맛있게 보이고 우리 보기도 깨끗하게 좋고. 평소 이 무료 급식소는 일주일에 3번씩 문을 열고 하루 350명 안팎의 끼니를 책임져 왔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문을 닫았던 지난 1년 동안 언제 운영을 재개하느냐는 문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여기 지나갈 때마다 자꾸 쳐다보고 저 글씨 써진 간판을 자꾸 봐오 그랬거든요. 기다림 끝에 꾸러미를 받은 어르신의 얼굴엔 웃음이 넘칩니다. 살 맛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냥 한번 흔들고 싶어. 좋아갖고. 이 무료 급식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건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과 봉사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는데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며 인력도 자금도 확보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용자 가운데 코로나19 고위험군이 많다는 점도 운영을 어렵게 했습니다. 경제가 좀 많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후원도 많이 줄어들었고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하게 되었던. 결국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고 자원봉사 인력을 구했습니다. 질서 유지라든지 여기 도움이 되는 이제 인력, 자원봉사 이런 연계들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기초수급자 등 광주 지역에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은 3만 명 이상. 모두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022년 무등산사랑 환경대학 합동 수료식이 열려 68명의 무등산 해설사가 탄생했습니다. 어제 광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제54기, 55기 합동 수료식에서는 실내 교육과 야외 교육을 마친 무등산 해설사들이 앞으로도 무등산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회와 광주문화방송이 주최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에서는 그동안 3,451명의 해설사가 배출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최초로 유럽에 알린 핸드릭 하멜이 체류했던 강진군 병영면에 하멜의 이름을 딴 맥주가 내년 1월 중 시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강진군은 하멜촌 맥주와 커피를 제조하기 위해 시제품 브랜드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하멜의 고향인 네덜란드 메가와 강진 특산품인 쌀 귀리를 이용해 5종류의 하멜촌 맥주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산란계 농가와 시중 계란 판매업체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산란계 농가 127개소, 식용란 선별 포장업체는 54개소, 식용란 수집 판매업체는 18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뭄과 함께 대기도 점차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각종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생활 속 물 절약에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오늘 출근길 안개는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강진의 가시거리 400m 안팎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1도 안팎에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11도 안팎 예상됩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으로 비교적 포근합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11도에서 12도 분포 예상됩니다. 광양 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12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 눈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